안녕하세요. 거마장입니다. 마천 4구역의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옴에 따라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소유주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럼 팔게 되더라도 언제 팔면 이득도 이득이지만요, 손해보지 않고 절세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입주권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비규제 지역에서 결과를 따져보고요, 규제 지역인 마천 4구역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사전 지식 첫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부터 바뀌는 걸까요? 관리처분 인가가 확정 이 시점에서 났다 그러면은요, 이때까지는 주택이겠고요, 이 시점을 이후로 입주권으로 변경되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관리처분 인가가 났더라도 주인이 실거주를 하든 세입자이든 이때까지 실거주를 하였다면은, 그리고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가 주택인 거고요, 이 이후로 입주권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지식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까지는 주택이고, 준공이 나면 이때도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때까지는 주택은 아니지만 신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이 되겠죠. 여기를 구주택이라고 할까요? 구주택, 신주택이라고 하면, 구주택과 신주택이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 기간 동안 권리라는 형태로 변형이 되었을 뿐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잖아요. 이때까지는 주택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확인이 되고요, 이때도 새로 이 건물과 토지가 확인이 되는데, 이때는 건물은 없기 때문에 건물은 안 되고 토지는 확인이 되십니다. 토지 등기부는 확인이 되죠. 그래서 토지는 연결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지분 관계가 변형이 돼서 이때 이 사업이 완료되고 청산되는 시점에 환지가 되는 거죠. 환지라는 개념으로 땅의 지분이랑 이 권리가 약간 변경될 뿐이지 소유자는 그대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전의 주택과 준공 이후의 신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 지식을 보실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더 잘 알고 계시죠?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소득세법 조문은 안 보셨지만 다 익히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일 겁니다. 필요한 조문만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내용 보시고요, 저랑은 조합원 입주권 관련된 양도세, 비과세 부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한 개만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다 그러면은 비과세 가능하시겠고요. 목에 보면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만 보유하고 분양권은 있으면 안 되십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거잖아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요, 취득 시점 보셔야 됩니다. 취득 시점에 물건의 소재지가 규제 지역이었다 하면 보유하고 거주 요건까지 채웠어야 됐잖아요.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전 지식도 살펴보셨으니까요, 상황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계획까지 1세대가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이때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은 이건 당연히 기본이죠.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이 시점에 충족을 했을 수도 있고 이때 충족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인가일에 딱 맞춰서 충족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 했든 시점 이후로는 아무 때나 양도를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상황을 보실까요? 1세대 1주택은 똑같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간단하시죠?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입주권이 되는데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하시더라도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겠죠. 세 번째 상황으로 보시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비과세 요건을 불충족했습니다. 관리 처분 때까지요. 관처 시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관처에서 준공 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죠. 입주권 상태로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이때 만약에 2년 보유 요건이잖아요. 지금 비과세 요건은 그냥 1년만 보유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거는 이 기간의 보유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1년 후 이때까지를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판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판다고 하면은 이건 신주택인 거죠. 1년 채우고 1년 채우고 이때 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사전 지식에서 이 주택과 주택은 하나로 연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파신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이건 1번 경우고요. 세 번째 상황에서 파생될 수 있는 두 번째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주권은 보유만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 대체주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주택을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처분 시점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뭐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겠고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되도록이면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준공 이후에 가장 안전한 거는 이때 충족되지 못한 부족한 기간만큼을 준공 이후로 채우시고 그때 파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천 4구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마천 4구역은 가장 중요한 게 송파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승계에 제한이 있는데요. 관리처분 이후로 제가 블로그에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경우 도정법에 나와 있는 승계 가능한 경우들을 나열해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빼고 일반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조합원 승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 1, 2, 3을 다 따져 보신들 조합원 자격의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에 의미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조건이 가능한 분들은 상황을 따져 보셔서 더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지만요,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보시면 서서히 개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거여마천 재개발 투자는 거마장과 상의하시면 편안하게 진행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